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시나요? 자는 동안에 누가 카톡을 보내진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다 인스타 릴스, 유튜브 쇼츠라도 보는 날엔 핸드폰만 만지작 만지작 하면서 한참을 누워있진 않으시나요? 그러고 잠들기 전에 핸드폰을 켜고 일을 또 반복합니다. 잠들기 직전 그 순간까지 유튜브를 틀어놔야 잠이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잘 아냐고요? 제가 딱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는 순간, 인스타 릴스를 보는 순간 그 날은 망한 겁니다. 근데 무슨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좀 보는 게 대수라고 이걸로 또 어그로를 끄냐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생각하고 하루 종일 인스타, 유튜브 새로 고침하면서 뭐 재밌는 거 없나 하고 한참 뒤적거리면서 시간 다 날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던가요? 장담컨대 그런 날은 우울감, 피로감이 가득할 겁니다. 그걸 아니까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많이 못 쓰게 하려고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다양한 관리 앱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정작 스마트폰을 개발해낸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중독성을 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스마트폰에 중독됐는지 그 이유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안데르스 한센은 스마트폰이 우리가 과거보다 덜 자게 하고 덜 움직이게 하고 사람들과 직접적인 교류 시간을 줄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 평균 2600번 이상 핸드폰을 만지며 10분에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심지어 3명 중 1명은 한밤중에도 최소 한 번은 핸드폰을 봅니다. 만약 순수하게 우리의 결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짚은 겁니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기업들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킹했습니다. 그럼 보상 시스템이 뭐고 어떻게 해킹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면 도파민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도파민의 주요 임무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므로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전달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페이지를 볼 때마다 뇌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그 결과 클릭을 거듭하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페이지 5개 중에 1개꼴로 머무는 시간이 채 4초가 안 되며 10분 이상 보내는 페이지는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지식보다 뇌의 보상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한 결과입니다. 왜 확실한 결과보다 불확실한 것에 더 많은 도파민으로 보상하는 걸까요? 이건 예측 불허인 상황이 많은 자연환경에서도 계속 새로운 것을 탐구해 나가야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우리는 도박에 빠져서 한 판만 더 하면 더 큰 보상이 있을지 모른다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애착을 느낍니다. 도박과 비슷하게 우리의 애착을 활용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SNS입니다. 어쩌면 좋아요를 하나 더 받았을지도 몰라 한번 봐야겠어. 이는 도박에서 한 판만 더와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문자 메시지에 반응하여 도파민 분비를 통해 보상을 제공했고 그 결과 계속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사로잡힌 겁니다. 푸시 알림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왜 핸드폰에 중독돼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다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건데 뭐가 문제야? 네, 첫 번째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왜 우리 TV를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메일을 보거나 인터넷 서핑 등을 하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꼭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하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빠르게 전환해 가면서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의력이 바로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주의가 산만해져서 집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지만 멀티태스킹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곳 저곳으로 주의를 분산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는 우리 선조들이 주변의 모든 자극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항상 주변을 경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핸드폰도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행위만으로는 핸드폰에 대한 관심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는데 핸드폰을 탁자 위에 두었다고 해봅시다. 친구와 함께 있는 동안 핸드폰을 집어들고 싶은 충동과 싸우며 안 볼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뇌는 이를 무시하기 위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뇌는 도파민을 주는 게 무엇인지 찾도록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통해 인스타그램, 트위터, 뉴스 등 새로운 정보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뇌는 어떠한 정보를 기억하기 위해 초점을 맞출 만한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가 너무 많아서 과부하에 걸려 뭔가를 읽었거나 배운 것이 없게 돼버리기도 합니다. 정보가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고 믿으면 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구글 효과 또는 디지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정보 그 자체가 아닌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럼 구글이나 위키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쓰면 되는데 왜 정보 그 자체를 알아야 할까요? 인간에게 지식이란 사실을 줄줄 외워서 읊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사색과 집중을 통해 정보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간혹 핸드폰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마치 삶이 위기에 봉착한 듯 강렬한 불안에 사로잡혀 가방과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2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소량의 도파민 주사를 놓아주던 핸드폰이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뇌는 생존에 필요한 뭔가가 사라졌다고 받아들입니다. 20대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핸드폰을 더 자주 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고 우울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도파민을 매일 공급해주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수면입니다. 뇌 입장에서 수면은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한 것이 아닌 낮에 쌓인 단백질 형태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이 수면 질 저하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블루라이트가 뇌를 깨워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수준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핸드폰으로 얻을 수 있는 도파민 유혹 때문에 뇌가 깨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이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공복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도 촉진시켜줍니다. 자기 전에 식욕을 증진시키고 신체의 지방을 더욱 비축하게 만듭니다. 특히 SNS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마저 큽니다. 그럼 이미 핸드폰에 중독된 우리를 변화시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해 떨어진 에너지와 창의력, 기억력까지 향상시켜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기분이 나아질 것을 모두 알고 있지만 인지 기능까지 증가하는 것은 대부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억, 창의력, 주의력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물리적으로도 기억의 핵심 영역인 해마가 축소합니다. 해마의 크기는 25세에서 30세일 때부터 정점을 찍고 연간 1%씩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력 감퇴를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한 연구에서 100명을 모아 두 그룹을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 하루 40분 빠른 속도로 걷고 다른 그룹은 4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진행했으며 해마의 크기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칭 그룹은 해마의 크기가 감소했지만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2%나 성장했습니다.
1년 더 늙어가는 대신 2년 더 젊어진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한 그룹은 해마의 크기뿐만 아니라 창의력, 기억력, 독해력 또한 증가하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왜 집중력이 좋아질까요? 우리 조상들이 사냥을 하거나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달아날 때처럼 신체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은 집중력이 필요했는데 우리의 뇌는 사바나에서 살던 조상들과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할 때 우리의 집중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지구 WHO에 따르면 오늘날 10명 중 1명이 불안장애를 겪고 있는데 신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이 중요한 걸 누가 몰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지. 맞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만 할 수 없는 노릇인데 그러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할까요? 신체 활동이 우리의 정신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약 5,000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본 결과 6개월 동안 최소 52시간 움직이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주일에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심박수를 높이는 운동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밖에 나가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